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이 왜 이렇게 비실될까? 정말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알트코인이 비실되는 건 아무리 길어야 5월 초까지입니다. 왜냐면, 네, 반갑습니다. 차트진이고요.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극도의 공포를 이겨내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관점을 좀 복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은 저점이 나왔고 이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로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관점을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에 추가 하락이 있었고 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이 하락을 흡수하는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하락을 흡수하는 상승이 나왔다면 그 다음 캔들이 어디서 마감이 되는지가 중요해요. 이때 중국의 보복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는 이 4시간봉 캔들이 이 상승을 또 한 번 흡수하는 하락이 나오지 않은 채로 4시간봉 종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4시간봉 종가 마감이 나쁘지 않게 되었다 라고 먼저 언급을 드렸고요. 이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저는 75.7K를 깨지 않는 상태로 비트코인은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78K는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이 되고 있었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구간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지지 구간들을 지켜주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로 이 78K를 상승 돌파를 해줄 거다가 핵심이었고 결국엔 더블 바텀 패턴인 80K를 도달을 해줄 거다가 제가 텔레그램에 브리핑을 해드렸던 관점이었는데요. 관세 유예 뉴스가 기폭제가 되면서 비트코인은 더블 바텀 패턴의 넥라인을 넘어 이 83K까지도 상승을 해준 상태입니다. 네, 해당 내용은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 내용이 전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에서 당시 상황에 어떠한 근거로 저는 상승을 봤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제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추세전환이 계속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추세전환이 되었다고 봐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이 하락장을 끝낸 것이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결국 관세 유예가 기폭제가 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제가 그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추세 전환을 계속해서 암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 보복 뉴스가 나왔음에도 저는 이 77K 구간 아래로 종가 마감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즉 관세 유예가 기폭제가 된 것은 맞지만 저는 올릴 자리에서 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희가 차트를 보는 이유고요. 그럼 이어서 비트코인은 83K까지 반등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비트코인의 반등은 끝이고 다시 하락을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시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결국 이 구간이 저점이고 결국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말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비트코인의 불장은 왜 시작이 되었는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걸려 있었고 일봉에서 발생된 상승 다이버전스는 과거 비트코인의 대상승이 시작이 되었던 21년 7월 그리고 23년 8월 그리고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의 상승이 이 근거를 뒷받침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시간봉으로 보게 되면 두 개의 저점이 찍힌 상태에서 RSI는 올라간 상태죠. 그럼 더블 바텀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은 끝났고 이제 여기서 더블 바텀 패턴의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파를 강하게 해준 상태죠. 그럼 더블 바텀 패턴은 성립이 되었고 이 구간은 더블 바텀의 넥라인, 즉 상승을 위한 리테스트 지지 구간이 되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보게 되면 여기서도 더블 바텀 패턴이 나와줬고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해당 구간에서는 지지가 발생이 되었죠.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준 상태에서의 더블 바텀 패턴은 신뢰도가 좀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넥라인 구간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정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해도 이런 구간에서는 이 하락 추세선과 매물대 구간, 이 지지가 두 가지가 겹치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해당 구간 아래로는 빠지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하락을 해도 방어를 해주는 구간들이 정말 많아요. 그 과정에서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테드 도미넌스 또한 일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는 흔하지 않습니다. 총 2번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었는데요. 23년 8월 해당 구간에서 고점을 높였지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죠. 그리고 현금 비율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불장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해당 구간 24년 8월 구간에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한번 나와준 이후에 현금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은 상승장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이거든요. 지금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강하게 발생을 한 상태예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고점이 찍혀있는 상태의 하락 추세선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도 고점이 찍혔기 때문에 추세선을 이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구간도 돌파를 해줬는데요.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번의 지지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지지가 발생을 하고 현금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을 때 비트코인은 74K를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상승을 했을 때는 비트코인은 75K를 찍었습니다. 즉 2번의 저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리테스트를 줬을 때 해당 구간, 이 5.7% 구간에서는 지지가 발생이 돼야 되는 게 원래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지는 발생을 하지 않았고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면서 급격한 하락이 나왔어요. 현금 비율의 급격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즉 이 상승을 전부 잡아먹는 하락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한 것은 페이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이 5.7% 구간에 2번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 5.7% 구간을 잡아먹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리테스트를 줬을 때 과연 이 5.7% 구간을 넘을 수 있는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따져봤을 때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이 추세선 내부로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결국엔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꺾일 수가 있다. 즉 비트코인은 일시적인 조정이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조정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우선 테더 도미넌스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줬어요. 하지만 리테스트를 주는 과정에서 볼륨을 실어버린 모습입니다. 볼륨이 강하게 실려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건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락 추세선이 이어지다가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리테스트를 주게 되면 지지를 받고 상승, 이 내용은 정말 기본적인 거라서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리테스트는 말 그대로 지지를 받는지 지지를 받으러 가는지를 테스트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돌파를 했을 때보다 볼륨이 높은 하락이 나오면 리테스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적죠. 돌파를 했을 때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온 거니까. 그럼 1차적으로 여기 고점에서 발생된 하락 추세선은 이미 뚫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추세선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저는 여기가 뚫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모습을 확인을 했을 때 테더 도미넌스는 하락의 힘이 더 강하다. 그래서 이걸 리테스트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결국 이 추세선은 뚫릴 거다. 그리고 그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일봉에서 발생된 하락 다이버전스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하락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리테스트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추세가 전환이 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스탑헌팅 무빙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토탈2,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이 왜 이렇게 비실될까 정말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알트코인이 비실되는 건 아무리 길어야 5월 초까지입니다. 왜냐면 지금 하락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저점이 발생을 했죠. 이걸 이어보면 하락세기형 패턴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락세기형 패턴이 상승 암시형 패턴이다라는 것은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정말 아무리 길어봐야 5월 초면 끝나요. 보면 5월 초면 끝나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고점에서 발생된 이 추세선을 계속해서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면 비트코인만 원웨이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도 같이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의 상승이 더 강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보게 되면 저는 이 하락세기형 패턴이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매물대 구간까지는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만약 정말 더 과도하게 상승을 한다고 했을 시에는 이 고점에서 발생된 저항선,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토탈2는 신고점을 갱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 이 과정에서 메이저 코인들이 달리기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암시하는 과정에서의 토탈2의 상승 암시형 패턴, 이 하락세기형 패턴도 정말 길어야 5월이면 끝난다는 점, 이것도 제가 불장을 생각해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알트코인 불장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있는 이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추가적인 저점 갱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결국엔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전부 말아 올리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이 하락 추세선도 돌파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게 되면 정말 큰 이 하락세기형 패턴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미 나왔고 비트코인은 주봉 기준으로도 지금 현재 0.38이 돌림을 준 상태거든요. 저점에서 올라왔던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조정도 저는 충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로선 이 조정이 결국에는 끝이 난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코인이 만약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말아올리는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 저점을 갱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아마도 그때는 저점 매수를 하려고 들어가기보다는 하락의 힘이 감소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그 전까지는 아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도 추세가 전환이 안 되면 그건 정말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추세 전환을 강하게 암시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꺾였다라는 것은 그 하락세가 정말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땐 저는 매수를 받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다만 가능성은 정말 낮습니다. 저는 결국에 이 아래로 빠질 가능성은 정말 낮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가 상승 추세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